안녕하십니까. 아라의 융합부 김진숙입니다.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발표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이고, 첫 번째 주제로 펫으로 플라스틱의 생체 거동을 평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가 유발된다는 내용,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이 위암 치료 시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환경 시료에서 검출되고 있는데요. 하천, 대기에서 검출되고 있고, 우리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해양 생물체에서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조개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출장 가서 먹게 되는 클램 차우더 수프를 먹는데 이것이 플라스틱 수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플라스틱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과연 미세 플라스틱은 어떠한 경로로 몸에서 흡수되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화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방사선 구리를 폴리스틸렌에 표시한 다음 펫을 이용하여서 체내 흡수 경로를 트레이싱, 추적 관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사성 동요소 추적자 기술은 흡수, 분포, 대사, 배출, 그리고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저희는 이 방사성 추적자 기술을 이용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 경로를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아민 작용기가 있는 폴리스틸렌에 도타킬레이션을 한 다음 방사선 구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용한 플라스틱의 크기는 대략 0.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방사선 구리를 표시한 플라스틱을 마우스에 먹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째, 6시간째, 12시간째, 24시간째, 48시간째 펫을 이용해서 체내 흡수 경로를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대 24시간째까지 위화장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위화장에서는 클리어 아웃 되지만 리버로 플라스틱이 전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펫 영상과 똑같은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바이오디를 해보았더니 스플린, 리버, 허트, 블러드, 렁, 키드니, 블레더, 브레인, 테스티스를 포함한 전신으로 경구 투여 1시간째 퍼져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방사성 동요소 추적자 기술을 이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흡수되고 배출되는지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프리 포스트 네이탈 익스포저가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수학가 김건아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국 CDC에서 보고한 자폐 유병률입니다. 2004년에 166명당 1명, 2018년에는 59명당 1명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폐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급증하는 자폐 유병률이 전 환경 오염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환경 오염의 다수가 미세 플라스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프리네이탈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임신 중에 2주 동안 플라스틱을 노출하였고, 수유기는 4주령에서 2주, 청소년기는 6주령에서 2주, 그리고 성인기는 6주령에서 12주 동안 플라스틱을 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에서 일단 플라스틱이 브레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메타볼라이트 분석, 유전자 분석, 그리고 장내의 미세균총을 확인하였고, 특히 비헤비어 스터디를 확인하였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대표적 인디케이터인 소셜 인터랙션이 감소하고 반복적 행동이 증가하고 스페셜 워킹 메모리가 감소하는 패턴 등을 관찰하였습니다.
마우스에 하루에 노출된 플라스틱 양은 10마이크로그램 정도이며 이것을 휴먼 도즈로 환산하면은 76mg 정도입니다. 다소 고농도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최근 호주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간 5g 정도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험을 위하여 프리네이탈 모델 마우스 구축하였고 두 가지 마우스 종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임신 중 2주 노출하였고 태어난 아기 마우스에 대해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가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아기 마우스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노출을 전혀 하지 않은 마우스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포스트 네이털 모델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브레인 안에 플라스틱이 디파짓된 것을 보여드립니다. 먹이기 전에 플라스틱은 대략 20마이크론 정도 크기인데 브레인 안에서 관찰된 것은 4마이크론 정도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 다음에 프래그멘트 된 플라스틱이 브레인으로 트랜짓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FTIR로 컨펌을 하고 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특징에 해당하는 장내의 미세균 총의 변화 역시 관찰이 되었는데 락토바실리어스 감소하고 이러한 또 장내 미세균 총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것들은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어린이들에게서 특이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MRS를 이용해서 프리프론탈 코텍스, 히포캠퍼스 영역에서 메타볼라이트 변화를 관찰하였고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펫을 이용해서 프론탈 로브의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의 감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론탈 로브의 글루코즈 메타볼리즘 감소는 결국 워킹 메모리의 디피시트와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또한 AS의 대표적인 심텀 중에 하나입니다. RNA-seq을 통해서 폴드 체인지가 가장 큰 세 개의 유전자를 발굴하였는데 EGR1, ARC, CDKN1A인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와 관련된 것입니다. RNA-seq 후에 저희는 PCR 통해서 이 데이터를 컨펌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베타의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 프리네이탈 모델에서 소셜 인터랙션이 감소하고 그리고 소셜 라블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사회성 감소인데 이러한 것들을 행동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그 Y이미지 테스트를 통해서 워킹 메모리의 감소를 확인하였고 또 레스레슈 레딩 마블 베링 테스트를 통해서 이 리피티드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셜 인터랙션의 감소, 소셜 라벌티의 감소는 역시 포스트 네이털 모델에서 동일하게 관찰하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포스트 네이털 모델에서 워킹 메모리 감소 그리고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의 증가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유도된 ASGR2 유전자가 위암의 치료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펫 데이터에서 시작하였는데요. 위암 장애에서 플라스틱이 24시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위와 어떠한 인터랙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위암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관찰에 사용한 바이오마커는 대표적인 캔서 홀막스를 관찰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은 플라스틱 노출 후에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했고 엔카덴의 발현 증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인베이전 레이트가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PDL1 발현 증가 그리고 CD44의 발현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인비보, 인비트로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NGS 통해서 이런 것들에 관여되는 중요한 유전자가 ASGR2다라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플라스틱이 위 조직에 박혀 있는 것을 관찰하였고요. 저희가 사용한 위암 세포주는 5개의 세포주입니다. 5개의 세포주 모두에서 암세포의 성장이 촉진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암 전이가 촉진된다는 것을 밝혔는데 PS가 폴리스틸렌입니다. 그래서 폴리스틸렌 노출 후에 마이그레이션 인베이전이 증가하고 그리고 N카데인이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유전자 레벨에서 그리고 단백질 레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NCI M87 위암세포주뿐만 아니라 다른 4개의 위암세포주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CD4리포로 특징할 수 있는 캔서 스템니스 그리고 면역 회피 기능 PD-L1을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유전자 레벨 그리고 단백질 레벨에서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PS 노출 후에 CD4리포 증가를 단백질 유전자 레벨 그리고 단백질 레벨에서 관찰하였고 그리고 PD-L1 발현량의 증가를 PS 노출 후에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7가지 항암제에 대해서 치료 저항성이 유발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동일한 패턴의 연구 결과를 AGS MKN1 셀 그리고 MKN 포립 45 CAT2 3 셀에서도 동일한 연구 결과를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셀에서 플라스틱 노출 후 PD-L1 발현의 증가를 관찰하였습니다. 인비트로 모델 후 제노그래프트 모델에서 생존율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튜머가 더 빨리 성장하고 생존율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엑스비보 데이터입니다. 마우스에서 추출한 종양에서 PS 노출 후 CD4리포가 증가하는 것을 조직에서 관찰하였고 그리고 그것들을 PCR 그리고 단백질 웨스턴 블라스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역시 엑스비보 데이터인데요. 전이 마커 N카데인이 PS 노출 후에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PCR 웨스턴 컨펌을 하였습니다. 역시 엑스비보 데이터인데 PD-L1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플라스틱 노출한 다음에 전이가 촉진되고 암세포가 빨리 성장하고 면역 회피 기능이 증가하고 그리고 캔서 스템니스가 증가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RNA-식을 수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덱 어널리시스와 아이소프롬 체인지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저희가 최종적으로 발굴한 유전자는 ASGR2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ASGR2 유전자는 사람의 위암에서도 발현이 많이 될 때 생존율이 악화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ASGR2 유전자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런 ASGR2 유전자는 실제 저희 데이터에서 인비트로, 인비보, 엑스비보에서도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PS 노출 후에 ASGR2가 오버 익스프레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ASGR2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ASGR2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역시 억제하실 때 엔카데인, CD4리포 등이 유전자 레벨, 단백질 레벨에서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SGR2를 블락킹하였을 때 이와 상응하게 약물 저항성도 다시 그 ASGR2가 약물 저항성 유도하였는데 다시 얘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5개, 4개의 세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패턴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인베이전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동일한 연구 결과 확인하였고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은 폴리스틸렌이 ASGR2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캔스 홀막스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스탬리스 증가, EMT 증가, 그리고 면역 회피 반응 증가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폴리스틸렌 플라스틱이 캔서 홀막스를 악화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강충모 박사님께서 방사선구리를 폴리스티렌 표지하는 것 해주셨고 1저자로 참여한 임창근 김영기 학생입니다. 그리고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1저자는 자베리 학생과 김영기 학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퍼 위암 악화, 위암 캔스롤막스 악화시킨다는 내용 김영기 학생이 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